안녕하세요. 포사이트 쌤 도와드리는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영제국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 중에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제국주의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현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꽤나 복잡해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진행하려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곳을 개척한 영국의 전설적인 인물 세실 로우즈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죠.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 지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네요. 세실 로우즈는 1853년 7월 5일 영국 잉글랜드의 햄프셔에서 잉글랜드 국교의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로우즈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특히 폐질환을 앓았어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1870년에 그는 건강에 좋은 기후를 찾아 남아프리카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의 형 허어버트가 당시 남아프리카의 나탈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우즈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건강이 호전되었고 곧 그곳의 경제적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에서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로즈는 킴벌리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우즈는 1888년에 드 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의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드 비어스는 초기에는 여러 소규모 광산 운영자들의 연합체로 시작했지만 로우즈의 경영 아래 점차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는 경쟁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며 드 비어스를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 및 유통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드 비어스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세실 로우즈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영국 제국주의를 확장하려는 강력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1881년 로우즈는 케이프 식민지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을 카이로에서 케이프까지 즉 아프리카 대륙의 북단으로부터 남단까지 이르는 길을 영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890년에 로즈는 결국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지배를 강화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로즈는 문명화의 이름 아래 원주민들의 땅을 탈취한 후 백인 이주자들의 정착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철도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남아프리카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어요. 세실 로즈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케이프 식민지를 넘어 남아프리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1889년에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BSAC를 설립하여 현재의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의 이름을 따서 로우디지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자기 이름인 셈이죠. 엄청나죠? 로우즈는 로우디지어에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원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유럽인들의 정착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철도를 건설하여 이 지역을 영국 제국의 중요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로우디지어는 로즈의 개인적 야망과 영국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세계사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실 로우즈의 정치적 경력은 그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는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1895년 로우즈의 측근인 리엔더 스타 제임슨 박사가 이끄는 무장 세력이 트랜스바알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덜란드계 이민인 보어인들이 세운 식민지 중 하나였는데 금광이 발견되어 침략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 사건은 제임슨 습격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영국과 보어인들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트랜스바알 내부의 반란 세력과 협조하려 했으나 통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전은 실패로 끝났어요. 제임슨 습격의 실패와 국제적 비난으로 인해 로우즈는 1896년 케이프 식민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몰락을 의미했지만 그는 여전히 남아프리카와 로우디지어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세실 로우즈는 1902년 3월 26일 남아프리카의 무이젠버그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8세였습니다. 상당히 젊은 편이었죠? 로우즈는 생전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우즈의 유산을 활용하여 옥스퍼드 대학의 로우즈 장학금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전 세계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오늘날에도 매우 명망 있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네요. 세실 로우즈는 남아프리카와 영국 제국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그의 행적은 논란의 여지도 많아요. 그는 영국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인종차별 정책을 추진한 인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특히 로우디지어에서의 그의 정책은 원주민들의 삶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제국주의적 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게 로우주 개인의 문제인지 영국의 문제인지 서양의 문제인지 근대의 문제인지 인간의 문제인지는 여러 측면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로우주의 활약 덕분에 영국은 이 지역을 매우 중요한 식민지로 건설해서 영제국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을 수 있었으나 사실 이 지역의 식민지화는 네덜란드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 지역에 먼저 진출한 네덜란드계 이주민, 즉 보어인들과 영국인들 사이의 갈등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볼게요. 금방 또 찾아올게요.